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자연 치유요법. 동창 지음 맨발로 걸어라. 제2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 체계. 색깔 3. 접지 이론과 5가지 생리적 효과. 숲길 맨발 걷기 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 즉 지기는 땅의 정기적 에너지로 인체 본연의 정기적 상태를 복원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지구의 에너지장이자 전기장에서 분출되는 기운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정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는 신발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은 모두 합성 소재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전열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정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지구의 대지로부터 정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의 전압을 재면 통상 200에서 600mV 정도로 측정되는데 반해 맨발로 땅을 밟은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제로 볼트로 바뀌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참고. 종일 신발을 신고 사는 우리 현대인의 경우 몸속에서 호흡의 결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전압을 올리고 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에서 곪거나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가 보내는 방위군이다. 상처를 공격하여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맨발과 맨땅의 접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 세포로 바뀌게 한다. 우리 몸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동활성산소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맨땅이나 대지와 접지를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즉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몸속으로 올라온 지표면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마치 건물 옥상에 비대침을 설치해 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때 비대침을 통해 접지된 땅 속으로 그 낙내의 수만 볼트의 정기적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터 오버는 2010년 심장 전문의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와 공동으로 접지 원리와 그 치유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로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어싱 또는 접지란 단순히 우리 몸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전기 분야에서 말하는 접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접지란 전기기기나 전기 제품을 대지에 연결해서 감전이나 합선,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며 인체의 미세한 생체 전기 회로 또한 정전기와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된다. 요컨대 땅속의 전기 신호, 땅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인체의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체 접지 혹은 어싱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체내 전자 결핍과 정기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한다고 쓰고 있다. 인간은 1800년대 이후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고층의 집이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과 고혈, 압, 고혈당 등 현대 문명병들의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 우리의 몸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 피곤해지고, 땅과 접지로 연결되면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사실이 그를 용이하게 반증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속 자유전자의 형태로 우리의 몸이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속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온다. 또한 접지는 맨발을 통해 땅속의 자유전자를 체내로 받아들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을 촉진하여 활기찬 삶과 함께 노화의 방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해 불안, 초조, 과민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종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치유한다는 사실들이 위 관련 학자들의 실험 결과로 밝혀졌다. 1 천연의 항산화 효과, 현대 문명병 치유의 비밀.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 저자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때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청중에게 질문하였더니, 저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계시던 동병원의 김남혁 병원장은 즉각 활성산소입니다라고 답변해 준 바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과도한 활성산소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하기도 한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 역시 활성산소다.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의 서문을 쓴 에너지 의학의 저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설명은 좀 더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활성산소는 분자나 원자의 바깥 궤도를 도는 짝을 이룬 자유전자를 칭한다. 자유전자는 통상 짝을 지어 존재하며 세포의 궤도를 돈다. 이 상태는 통상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중성인지 규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성산소가 잃어버린 전자를 다른 분자들로부터 빼앗아 오면서 그 빼앗긴 분자가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손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계된 분자들이 모두 고장나게 만들며 원자의 구조의 교차 결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DNA 교차 결합은 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 사이의 교차 결합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고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 산화하는 플라그의 형성을 일으키면서 심장병 또는 심장마비로 나타나게 만든다. 노화의 미토콘드리아 이론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원자핵 DNA보다 덜 방어적이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안 자유전자들이 탈출하여 물과 반응,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두고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상을 당하거나 에너지를 생성할 때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실제 숨을 들이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상처를 입을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암, 노화,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의 이견이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이론적인 근거 등도 제시되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를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를 운반하고
되고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이자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원자핵의 궤도를 쌍을 이루고 도는 전자에서 하나의 전자를 빼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짝을 이룬 전자는 매우 반응성이 높고 불안정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그림 5 참고.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듯 그렇게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명 활동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성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그 많은 양의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가로 위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설명처럼 각 세포의 쌍을 이루는 전자 중 하나를 빼앗아 가면서 가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로 바꾸어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과정에 활성산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쌓이면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생된 활성산소인 짝을 잃은 전자의 새로운 짝인 전자, 즉 자유전자를 여하히 공급해 주어 활성산소의 과잉 상태가 지속됨을 막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과제로 남는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비타민 C, 요산, 빌리루빈, 글루타티온, 카로틴 등이 있고 이런 황산화 물질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는 황산화 물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잉된 활성산소는 암과 고혈압, 고혈당은 물론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수많은 질병으로 인류의 삶을 고통과 죽음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따라서 의학계는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활성산소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 소멸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 인류를 그러한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의 핵심 관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맨발 걷기를 통한 땅속으로부터 오는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은 활성산소들의 짝을 잃은 전자를 공급하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안정화되게 함으로써 천연의 황산화 효과와 함께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료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한 암 등 각종 현대 문명병 치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로 이 가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 심혈관 뇌질환 치유의 비밀. 미국의 공학 물리학자 가이탕 슈발레 박사,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4인은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한 논문 인간의 몸의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 스러시 심혈관 질환의 주 요인에서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정하고 접지 전과 2시간 동안 접지 후의 그들의 혈액을 채취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실험자 10명의 혈액은 2시간 접지 후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전이 가로주 입자 사이의 반발력 즉 밀어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가로 가 평균 2.7배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들의 결과는 1.2배에서 5.3배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10명 모두 적혈구의 제타 전이가 평균 2.7배 올라가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올라갔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과 점도가 같은 비율로 묽어졌다는 건 증명이 된 것이다. 동시에 혈액이 그만큼 묽어졌기 때문에 혈액이
붓는 엉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 빨라졌다는 결과도 발표가 되었다. 실험을 통해 우리가 맨발로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으면 우리의 혈액은 그만큼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준 것이다. 저자들은 접지는 심혈관 질환과 그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시나트라 박사는 2008년 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지 40분 후 혈액 점성의 변화를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발표하면서 접지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의 근원적 예방 및 치유를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림 6 참고. 물론 시나트라 박사는 말미에 접지 패치를 통한 접지 효과는 맨발로 땅을 걷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하와이 주주 베이클리닉의 의사 키몬 카마이는 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 맨발로 10분간 땅을 밟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여 10분 접지 후의 혈액을 다시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양자를 비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단 10분의 맨발 걷기 후 그 전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포도알처럼 묽게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7 참고. 단 10분의 땅을 맨발로 밟아도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혈액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끈적끈적해지므로 하루에도 여러 번 맨발로 걷거나 접지해야만 하는 당위를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 심장의학자들, 의사들이 접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저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보고한 심근경색, 세방세동 등 치유의 사례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가로 3 가로 ATP 가로 아데노신 3인산 가로의 생성 촉진 항노화의 젊음의 묘약. 영국의 과학 영상 제작자인 트위그 에듀케이션에 의하면 ATP란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는 분자인 아데노신 3인산을 이르다. ATP는 호흡으로 생성되며 대부분의 세포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인체는 보통 250g의 ATP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 개의 AA 건전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ATP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은 24시간 동안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ATP를 만든다. 그림 8 참조. 한편 서울대 생물학부 이일하 교수는 그의 저서 가로 생물학 산책 가로에서 ATP를 생성하는 세포 기구는 미토콘드리아이다. 세상의 모든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배터리가 미토콘드리아인 셈이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세포 내 에너지를 ATP 형태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세포 내 에너지 생성 반응인 세포 호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그 세포 호흡은 통상 먼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후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구연산로를 통해서 아세틸 조효소의 탄소 결합이 분해되면서 얻어지는 NADH와 FADH2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넘겨준다. 이 전자들은 전자 전달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물을 생성한다. 이때 내막 내외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내막에 존재하는 ATP 합성 효소가 ATP를 기질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포 호흡 과정의 ATP 생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전자 전달계에서 넘겨주는 전자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음식이란 주로 야채, 과일 등의 신선한 음식을 이루고 거기서 자유전자를 받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이자 생명의 배터리인 ATP를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신선한 음식으로부터의 자유전자의 양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ATP의 생성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활발한 생성에 필요한 자유전자를 어디에서 충분히 공급해 주느냐가 ATP의 끊임없는 생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발밑 땅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의 중요성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면 피곤해서 기가 후 2-3시간을 쉬어야 하는 반면 맨발로 등산을 한 후에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맨발 산행 시 땅속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의 공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땅과 접지할 때 땅속으로부터 자유전자를 제공받아 각종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자유전자를 공급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며 우리의 몸이 에너지로 충전되면서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과 피부도 젊어지며 황노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전보다 훨씬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것이다. 미국의 심장의학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도 그의 시나트라 해법 대사의 심장의학에서 근육세포의 재생을 돕는 궁극적인 ATP 재충전 장치로 땅속의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꼽으면서 접지야말로 지난 30년 그의 의사생활 중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로4 가로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천연의 신경안정제 효과. 두산백과는 코르티솔을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의 축적을 가져온다. 또한 혈압이 올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 근조직의 손상도 야기될 수 있다.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가 커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더 많아지거나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지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고 그 과다 분비를 막아내는 일이 바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04년 10월 미국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모리스 갈리와 데일 테플리츠의 논문, 코르티솔 수준과 숙면, 통증, 스트레스의 주관적 보고로 측정한 수면 시 인체 접지의 생물학적 효과와 2017년 3월 28일자 전기기술자 크린토 오보와 공학 물리학자 가이탕 슈발리에 박사 등의 가로 인체 접지, 접지의 치유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경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명의 남녀를 접지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였더니 8주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일일 주기가 아래의 접지 전 가로 좌측 그래프의 불안정한 개인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접지 후 가로 우측 그래프의 가로에는 동그래프처럼 대부분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었다. 그림 9 참고.
또한 12명 중 11명이 더 빨리 잠에 빠져들었고 6명의 여자 중 5명이 생리전 열감이 감소하였고 12명 중 9명이 활력이 충전되었음을 느꼈고 12명 중 9명이 잠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 등이 줄어들었다.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잠에 빨리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전보다 더 개운해졌음을 느꼈다고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5년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맨발로 걸은 후 거의 대부분 숙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끊고 정상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수많은 사례와 일치한다. 그리고 2개월의 접지 실험의 결과 피실험자의 거의 대부분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졸저 맨발 걷기의 기적 에서 밝혔던 맨발 걷기 2개월 치유의 가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염증 및 통증의 완화 및 치유 효과. 지난 5년간 저자의 데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서 많은 회원이 맨발로 걸어 각종 암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만성 질환들이 치유되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맨발로 걷거나 접지를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아팠던 등이나 허리도 어느새 나아지고 루마티스성 관절염 등도 나아진다. 질병 발병의 원인 90%를 차지하는 활성산소가 맨발 걷기와 접지로 중화 소멸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2015년 8월 미국 염증 연구지에 발표된 앞서 소개한 제임스 오시만 박사, 공학 물리학자인 가이탕 슈발리에 박사 등의 논문,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에서 맨발 걷기와 접지가 염증 및 통증을 치유하는 과학적 기제와 메커니즘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통증에 대한 접지의 영향과 부상에 대한 면역 반응 연구를 위해 8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이 어깨에 바벨을 얹고 가로 5cm, 세로 20cm의 좁은 나무판 위에 허리를 얹은 상태에서 까치발 일어서기를 20회씩 2세트 시행하도록 하여 장단지 근육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지연 발생 근육통 실험을 하였다. 그 다음 3일 동안 피실험자 4명은 접지를 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하고 접지 그룹 4명은 똑같은 환경에서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채 생활하게 하였다. 플라시보 그룹 그리고 사흘 동안 매일 각각의 통증 수준, 자기 공명 영상, 분광법, 혈청 및 타익의 코르티솔, 혈액 및 효소 화학, 혈구수 등의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접지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간에 아래와 같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그라미 1. 통증 수준의 차이와 변화. 접지된 그룹의 통증 수준이 접지되지 않은 그룹의 통증 수준보다 현저히 낮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접지가 통증 수준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시사한다. 그래프 1. 동그라미 2. 백혈구 수의 차이와 변화.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피험자들에서 백혈구 수가 증가했고 접지된 피험자들의 백혈구 수는 부상 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이 되었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백혈구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접지는 바로 그러한 염증의 완화 내지는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동그라미 3. 호중구 수의 차이와 변화. 접지된 그룹과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 모두에서 호중구가 증가했지만 접지된 실험자들의 경우 호중구 수가 항상 낮았음이
밝혀졌다. 이 역시 접지의 염증 치유 효과를 시사한다. 여기서 호중구 가로 또는 중성구 가로란 골수 내의 조혈줄기 세포에 의해 형성되며 선천 면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립구 세포이다. 호중구는 대부분 포유류의 백혈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가로 55에서 70% 가로를 차지하고 있고 포식세포의 일종으로 혈액 안에서 발견된다. 세균의 감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일부 악성 종양에 의해 생기는 염증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염증에 반응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위로 이동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동그라미 4. 림프구 수의 차이와 변화. 호중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림프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접지된 피험자들의 림프구 수는 항상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피실험자들보다 낮았음을 보여주었고 이 역시 접지의 염증 치유 효과를 뒷받침한다. 위에서 접지된 피실험자 그룹이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피실험자 그룹보다 순환하는 호중구와 림프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원래의 손상이 더 빨리 해결되고 부수적 손상이 감소했으며 회복 과정이 가속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접지된 사람들의 통증이 낮고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수치가 접지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이유는 바로 다음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땅에서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접지를 통한 몸 안으로 들어가 천연 화재 역할을 한다. 이들은 염증성 바리게이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결 조직 매트릭스를 통해 반전도되어 ROS 가로 활성산소 가로 및 복구 분야에 있는 기타 산화제를 중화시킴으로써 건강한 조직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바로 접지의 치유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한편 위 논문은 접지된 그룹의 피실험자들과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의 피실험자들 사이의 기타 면역 반응 즉 나타난 주요 효소 수치의 차이도 아래와 같은 결과로 보여준다. 동그라미 5. 접지 여부에 따른 빌리루빈 수치의 차이. 빌리루빈은 담즙 색소의 하나로 혈장 내 농도가 올라가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을 띠는데 접지된 사람들은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 사람들보다 그 수치가 현저히 낮다. 동그라미 6. 접지 여부에 따른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의 차이. 크레아틴 키나제는 골격근, 심근, 평활근, 뇌 등에 포함된 효소로 그 부위가 손상되면 혈중으로 유출되므로 혈중 크레아틴 키나제는 근육이나 심장세포가 손상될 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크레아틴 키나제의 증가는 급성 심근경색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데 심근경색 이후 처음 4-6시간이 지나면 그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18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2-3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접지된 그룹의 사람들은 접지되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의 사람들보다 그 수치가 항상 낮게 나타났다. 위 논문은 또한 부상의 치유에 대한 접지 효과의 시간적 경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피부에 부착된 전도성 패치를 땅과 연결시키니 30분 이내에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대사 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접지 40분 동안 산소 소비, 맥박 및 호흡 속도가 증가하고 혈액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하저장소의 채우기가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전하저장소가 포화 상태로 충전되면 신체의 상태는 염증 대비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기저물질이 반도체성 콜라겐 매트릭스를 통해 신체의 손상 부위에 황산화 자유전자를 신속하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 경우 그림 10의 B에서 보듯이 부상 시 염증 바리케이트도 생기지 않고 염증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그림 B의 A
경우는 신발을 신고 있어 접지가 차단되어 있고 땅속으로부터의 자유전자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상 부위 주변에 염증성 바리케이트를 형성하고 따라서 염증 치유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위 논문은 또한 그렇게 접지만으로 염증이 치유된 3가지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예시하고 있다. 즉 접지가 부상 후 염증의 주요 징후인 발적, 열, 부기, 통증 및 기능 손상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사실을 아래 2가지 상처의 치유 사례 그림 11, 12로 확인하고 있고 의료용 적외선 이미징 촬영술을 사용한 아래 3번째 사례 연구에서도 접지는 고통스러운 만성 염증의 신속한 해결의 수단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림 11은 84세의 당뇨병 여성 환자의 8개월 동안 아물지 않던 상처가 접지 2주 만에 치유된 사례를 보여준다. 관련한 치료는 환자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접지 패치를 몸에 대고 매일 30분간 접지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왼쪽 발목 부근 상처의 원인은 발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부츠 때문이었다. 환자는 그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았다.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약간 절뚝거리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처음 30분 동안 접지하였더니 환자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접지하였더니 통증 수준이 약 80%는 감소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접지 후 2주가 지나자 그녀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림 12는 한 사이클 선수가 투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체인 휠이 다리를 긁어 상처가 났는데 부상을 당하고 가로 A 가로 접지 패치를 상처의 위쪽과 아래쪽에 부착하였다. 가로 B 가로는 부상 후 1일차, 가로 C 가로는 부상 후 2일차의 사진으로 발적 통증 및 부기가 최소화되었으며 바로 다음날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13의 좌측 A 사진 상단의 화살표는 열이 나며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붉은색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동 A 사진 하단의 영상은 접지 상태에서의 수면으로 인한 염증 감소를 보여준다. 즉 4일 밤 동안 접지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통증이 해소되었고 열이 나는 부위는 열이 내리고 식었음을 보여준다. 동 변화를 통해 염증의 현저한 감소와 정상적인 열 대칭으로의 희기에 주목할 수 있다. 우측 B는 15세에 체조하다 부상을 입은 33세 여성의 다리를 적외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환자는 만성 오른쪽 무릎 통증, 부기 및 불안정한 병력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고 자야 했고 수년에 걸쳐 병원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적외선 B의 제일 왼쪽 상단에서 보이는 화살표는 진한 붉은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부위의 염증 반응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환자에게 전극 패치를 이용해 접지시키고 30분 후에 찍은 사진이 바로 B의 아래 사진이다. 화살표 해당의 부위의 색이 붉은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하였고 환자는 통증이 감소했음을 밝혔다. 그렇게 6일간의 접지 후 그녀는 50% 정도 통증이 감소했음을 보고했으며 이제 통증이 없다. 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고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접지 치료 4주 후 그녀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12주가 되자 그녀는 통증의 거의 90% 감소했고 부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환자는 치료 6개월 후 수상 스키와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을 통증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접지는 염증과 통증의 치유 내지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과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콜라겐 매트릭스를 통해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염증 바리게이트의 형성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염증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염증 치유의 메커니즘이 바로 만성 질병들인 각종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재와 다름없다. 한편 접지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염증 바리게이트는 외부의 병용균 등 침입자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황산화 물질과 재생세포가 차단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방해한다. 따라서 회복은 불완전할 수 있으며 이 불완전한 회복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악순환의 염증 사이클을 만들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위 침묵 또는 내연하는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발병을 촉진하게 된다. 위 논문의 연구자들은 염증 증가가 접지의 부족과 그에 따른 전자결핍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신체가 땅과 접지되었을 때 상처는 매우 빠르게 치유된다. 위 논문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접지 시 치유가 훨씬 빠르고 염증의 주요 징후가 빠르게 감소하거나 제거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한 염증 마커의 특징들은 접지된 사람들에게서 접지되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접지 여부가 염증 반응의 치유 기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산화방지제는 전자공료자이며 최고의 전자공료자는 바로 우리의 바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무제한의 접근 가능한 전자저장고가 바로 지구 즉 땅의 표면이라는 사실을 위 논문의 저자들은 물론 본서의 저자도 확고하게 믿는다. 땅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는 최고의 황산화제이며 우리 몸은 땅과의 물리적 접촉을 통해 수십억 년에 걸쳐 이를 사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차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면서 감염과 조직 손상을 다룰 때 사용되는 활성산소와 반응성 질소종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유전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면역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이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고층 건물 등에 주거하는 생활 방식에 따른 1일 24시간 1년 365일의 접지의 차단은 우리의 몸과 면역체계로부터 오랜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러한 자유전자의 제공원을 갑자기 빼앗아 버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면역체계의 이상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접지의 차단은 1800년대 초 합성세제 고무의 발명으로 시작되었고 1860년대 이후 미국의 운동화 스니커즈의 출현,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대륙 고무신의 제조 등으로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위 논문은 그러한 현상이 1950년대에 들어서며 전통적인 가죽 대신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구두와 신발의 출현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의 면역체계에 대한 이러한 접지의 차단에 따른 변화와 도전은 우리 인류가 그에 맞게 진화하여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땅과의 접지의 차단은 우리 현대인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현대인들의 생리적 기능장애와 세상 전체의 비전염성 염증성 만성질환의 놀라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전자의 부족은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수송 사슬을 탈포화시켜 만성피로를 유발하고 면역계 세포의 세포간 이동 및 기타 필수적인 활동들을 늦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경미한 손상조차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비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접지 차단으로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보충받을 수 없으면 염증 과정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전자가 부족한 영역은 추가적인 손상에 취약해지고 몸은 양전하를 띠게 되어 감염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의 면역체계를 끊임없이 활동하게 만들고 결국 힘이 소진되게 만든다. 그렇게 힘이 소진되면서 면역계의 세포는 신체의 다양한 화학 구조, 가로 자기항원이라고 한다. 가로와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및 암세포 부자, 가로 타자항원이라고 한다. 가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면역계의 기억상실은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체 조직과 기관에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이다. 위 논문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는 랑게르한스 섬의 인슐린 생산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나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여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 등을 예로 제시한다. 그 외에 홍반성 낭창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루푸스는 피부, 신장, 혈액세포, 관절, 심장 및 폐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당뇨병 환자의 상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약화된 면역 체계가 신체의 어떤 부분을 먼저 공격할지는 유전적인 요인들, 습관들, 수면, 음식, 음료, 운동 등 신체 및 환경의 독소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위 논문의 저자들은 반복하여 관찰한 결과 접지는 루푸스 환자나 기타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서도 약물로 치유되지 않던 섬유 근육통, 혈관염 등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회원들이 맨발 걷기와 접지로 병세가 나아지는 상황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접지 또는 접지에 대한 위 논문의 연구와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의 다양한 치유 사례들은 만성염증과 질병들에 대한 단순하고 자연적이고 접근 가능한 치유의 새로운 건강 전략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신체의 기본 뼈대인 생체 매트릭스 기저 조절 또는 조직 장력 매트릭스 시스템 가 우리 인간의 중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하나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논문에서 설명하듯이 신체의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구의 생명체의 배터리인 땅과의 전도성 접지를 통해 수시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시스템임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